하지만 이런 물건을 5억 이상의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물론 15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매도하기가 힘들겠죠? 매도하더라도 똑같이 5억 수준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경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 공부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도 공부하기 좋은 물건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오늘 같이 볼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물건으로 1층 상가입니다. 해당 상가는 14평이고 평균 조회수 44에 달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공식을 따르면 1층은 10평, 2층은 20평, 3층 이상은 30평부터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14평이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입지를 보시면 오리역과 죽전역이 2km대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상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해당 지역은 이렇게 강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지하철이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동네 중심 상권입니다. 물건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 부분이 제가 배우 세대라고 체크한 부분인데요. 이 파란색 지역은 약 7,0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빨간색 지역이 중심 상권으로 저희 물건은 이 중심 상권에 있는 상가입니다. 배우 세대가 약 7,000세대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상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드뷰를 통해 해당 상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공실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이번에 경매가 나온 물건이 있는 건물이고, 그 중에 1층을 보시면 이렇게 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경매 물건입니다. 왼쪽에는 커피숍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소야가 있죠. 전체적으로 공실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상가를 보시면 공실이 없죠. 거의 이렇게 빼곡하게 다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상가도 보시면 오른쪽 상가도 공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권 자체가 그렇게 죽은 상권이 아니라 나름 활성화된 동네 상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현황을 보시면 전면부에 104호 한 칸이 이번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휴라고 써져 있는 의류점이 이렇게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게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7일에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권리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이 아래로는 다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7일 이후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등은 모두 무시하시면 됩니다. 4월 16일에 조사된 임대차 관계 조사서인데요. 이걸 보시면 현재 경매로 나온 상가에 임차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2019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0에 입점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말소기준 권리가 2007년 12월 7일이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아주 깨끗한 물건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저 임차인을 내쫓아야 되는데 뭔가 미안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임차인이 월세를 주인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보증금은 다 까여서 남은 보증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분은 웬만하면은 나가는 것보다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이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분과 새로 계약을 체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임장을 가셔서 이분과 얘기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임대료 150에 들어가 있는데, 저렇게 설정하면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3달 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에 법원에 임차인을 내보내겠다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기간이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최소 1년치 이상의 임대료 보증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해당 물건은 월세가 150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가 경매에서는 내가 얼마에 입찰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상가 매물 분석의 포인트는 딱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상권의 평당 임대료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물건은 1층이기 때문에 1층 물건들을 쭉 비교해가지고 평당 임대료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상권의 수익률을 확인해야 됩니다. 1층과 2층, 3층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층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1층이 없다 하면은 2층의 수익률로 1층을 예상해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상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에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나오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5%라고 하면은 상가 가격은 임대료 2천만 원 나누기 0.05 더하기 3천만 원을 하면 이렇게 해당 상가의 가치가 4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저희 물건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품팔이를 해봤는데요. 해당 상가 주변에 물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보증금 2천에 월세 120짜리 물건은 평당 10.7만 원이고 보증금 1000에 월세 130짜리는 평당 9.1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당 가격이 낮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물건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50 이것은 평당 13만 원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임대료를 잡아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층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도 가능한 수익률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지상층을 가져왔습니다. 이 4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로 6억에 나와 있는데 보증금 4천에 월세가 220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4.5%가 나오고 1층 상가는 매매가가 3억 9천인데 보증금 1000에 월세 90 해서 수익률이 2.8%. 마지막 3층 상가는 매매가 6억에 나왔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210 해서 수익률이 4.4%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 수익률에 대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보통 1층 상가가 3%에 팔린다고 하면은 2층 이상은 그 1층에 1%를 더한 4% 이상에 팔린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층 수익률이 5%에 팔린다 하면은 2층 이상은 1%를 더한 6% 정도에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4층, 3층이 수익률이 4.5% 정도에 팔리기 때문에 1층은 3.5에서 4%에 팔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2.8%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오래 안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품팔이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입찰을 마음 먹었으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투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매물을 받았을 때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 가능한 수익률은 얼마이고 평당 임대료 10만 원은 맞는지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확인한 내용인 1층 상가는 평당 10만 원의 임대료를 맞출 수 있고 두 번째 매도 가능 수익률은 3.5%에서 4%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당 상가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14평이기 때문에 14평 곱하기 평당 10만 원 하면 월세는 1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잡으니까 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가능 수익률 4%로 계산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 약 4억 4천만 원의 매각이 가능하고 내가 좀 더 써서 3.5%의 매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5억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입지가 좋고 임차인도 이미 월세가 150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4억 4천만 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경매할 때는 그냥 공부만 하시고 입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낙찰 사례를 분석해보면은 입찰 인원 10명, 낙찰률은 무려 124%가 나왔죠. 124%라는 거는 현재 4억 9,300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6억에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열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4월 27일에 최저 매각 가격 4억 9,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3.5%로 계산했을 때 가격이 5억이 나왔기 때문에 경매 초보들이 이 물건에 많이 달려들면은 아마 5억 이상에서 낙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5억 이상에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물론 1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매도하기가 힘들겠죠. 매도하더라도 똑같이 5억 수준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경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은 구도심 중심 상권에 있는 1층 상가로 위치도 좋고 상가 크기도 적당하다. 두 번째, 현재 임차인이 월세 15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을 받고 현재 임차인을 그대로 데리고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으로 교체하기도 쉽다. 난 세 번째, 주변 상가들을 볼 때 공실률이 낮기 때문에 공실이 나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맞추기 쉽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입니다. 이 상가는 입지 자체도 워낙 좋고 공실도 잘 안 나는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가입니다. 이런 상가는 제가 경매를 해온 경험을 살려서 보면은 낙찰가는 일반적으로 팔리는 시가보다 높거나 그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면 과열이 되기 때문이죠. 이건 안 봐도 비디오고 따라서 입찰해봐야 시간 낭비인 상가입니다. 이런 상가는 그냥 교육용으로만 보시고 실제로는 입찰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해당
상가는 공실 걱정 없이 그냥 월세 받기에는 정말 좋은 물건인데 경매로 입찰하기에는 시세 차익을 전혀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매는 애매한 공실 상가를 싸게 낙찰받아서 시세대로 매도하는 전략임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상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렸는데요. 혹시 유익하셨나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